연애에서 아빠가 집에 데려온 사생아가 발을 헛디다 내 약혼자 품에 쓰러졌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흐느끼듯 말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동생이 뺨을 때렸다. 지금 당장 우리 누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구유목과 나는 중마고였다. 연애는 순조로웠고 대학 졸업 후 약혼했다. 의인은 아빠가 밖에서 키운 사생아였다. 두 사람은 얼굴이 닮았고 똑같이 옆꺼풀에 낮은 코를 가졌다. 그녀는 먼저 몸으로 나를 밀치고는 일부러 내 약혼자 품으로 넘어졌다. 내 동생은 그녀를 바로 일으켜 세웠다.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 그 많은 사람 품에는 안 넘어지고 내가 가장 경멸하는 건 남의 감정에 일부러 끼어들고 심지어 순진한 척하는 사생아다. 하지만 구유목이 남자는 죽은 듯이 그 자리에 굳어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오늘 일이 끝나면 그를 쫓아내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순간 마음 아파하며 꾸짖었다. 징천아, 여동생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지. 내 동생은 눈을 크게 굴렸다. 그럼 걔가 내 말을 들어야죠. 무릎 꿇고 사과해. 앞으로 형부를 유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살 거야. 걔가 바로 내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현실 내변인이야. 나는 결심했어. 구유목의 한정판 건담 피규어를 전부 내 동생한테 주기로. 이이가 울면서 해명했지만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의미심장하게 변했어. 나는 구유목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구유목은 털썩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서서 나 허리 삐끗했어. 빨리 구급차 불러줘. 이이가 너무 세게 넘어지는 바람에 그의 허리를 다치게 한 거야. 그는 병원에 석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했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약혼식은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지. 병실에서 나는 여전히 잔뜩 화가 나 있었어. 구유목이 항의했어. 그는 또 급히 덧붙였지. 그 여자가 일부러 자리를 잡고 온몸에 힘을 실어 정확히 나한테 부딪혔어. 너 말고 다른 여자는 내 눈엔 그냥 공기뿐이야. 정말이야. 구유목은 뻔뻔하게 굴었어. 나 허리 아픈데 좀 주물러주면 안 될까? 이이가 불청객처럼 찾아와 장미꽃 한 다발을 병상 옆에 놓았어. 구유목은 꽃다발을 집어들고 한 손으로 농구슛을 하는 자세를 취했어. 몇 초 후 꽃다발은 날아가 머리부터 쓰레기통에 처박혔지. 그는 얘에게 차갑게 말했어. 그러더니 돌아서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준 건 빼고. 구유목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 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저희 사이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저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어요. 이이, 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꼭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그녀는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제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이의 두꺼운 옷깃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누나, 계속 사랑 키워요. 족 하나 만들어줘요. 제 동생은 마포 조각을 꺼내 그녀의 입에 틀어막았어요. 세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정말 시원하다. 구유목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처남 정말 든든하네. 그가 다가와서 저기, 우리 처남의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되지. 제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움직일 수는 있어. 구유목, 자기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봐. 저는 베개를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구유목, 꺼져. 그냥 편히 요양이나 할 수는 없어. 구유목이 퇴원한 후 우리는 시내로 이사갔어요. 300평이 넘는 작은 아파트로. 그의 부모님은 늘 해외여행 중이라 우리 약혼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이 집은 그들이 미리 준비해 둔 약혼 선물이었다. 건물 바로 아래는 상권과 먹자골목이 있었고 없는 게 없었다. 생활하기 정말 편리했다. 그동안 나는 예시 고택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구유목과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며 보냈다.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요. 아빠가 먼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전화가 걸려왔다. 서서야. 구유목은 지금 몸이 좀 어떠니? 좀 나아졌니? 너 이 녀석은 정말이지.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아빠한테 말 안 했니? 나는 곧바로 응수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빠가 이 일을 불러서 또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구유목이 며칠 더 입원하는 건 원치 않아요. 전화 저편의 아빠는 약간 불쾌한 기색이었다. 너 이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그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 게다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드니? 너랑 구유목은 언제 한번 집에 와라.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나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됐어요. 저희는 감히 못 돌아가겠네요. 또 무슨 사고라도 칠까 봐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 내가 이 일을 잘 교육할 테니
너랑 구이묵은 돌아와서 며칠 지내다 가라. 마침 예징천도 방학이라서 집에 있대요. 아빠 목소리는 좀 다급하게 들렸다. 나는 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지난번 이이가 다녀간 후 나는 개인 병원으로 옮겼고 그 후로는 아무에게도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지금 아빠가 사생활을 편애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다. 생원을 중시하는 아빠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구이묵이 SE 고택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남들의 험담을 잠재울 가장 좋은 증거가 될 터였다. 이 모든 것은 내 동생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동생을 봐서라도 며칠은 돌아가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설날에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구이묵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핑계를 댔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번에 돌아갔다가 정말로 문제가 생길 줄은. 그날 나는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어 구이묵에게 먼저 짐을 가지고 SE 고택으로 가라고 했다. 차 트렁크에는 선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안에는 구이묵 부모님이 해외에서 대리 구매해주신 건담 피규어 풀세트도 있었다. 그것은 내 동생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동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 구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네이로 팬을 위한 특별 대우였다. 일을 마친 후 나는 곧장 차를 몰고 SE 고택으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으려던 참에 방문이 갑자기 발로 차에 열렸다. 안에서 상의를 벗은 남자가 뛰쳐나왔다. 구이묵은 나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했다. 다급하게 말했다. 서서라. 우리 방 욕실에 여자가 있어. 방금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문 열자마자 보였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내 명목상의 여동생 이이가 반투명한 잠옷을 걸치고 욕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구이묵 뒤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 듯 문틀에 기대어 섹시하고 유혹적인 자세를 취했다. 구이묵을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그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했다. 구오빠, 제 잠옷 예쁘죠? 보지마. 눈 벌어. 언니, 언제 돌아왔어요? 이이. 내 방에서 나한테 언제 돌아왔냐고 묻다니 정말 대단하네. 아빠, 제 방 샤워기가 고장나서요. 그냥 언니 욕실 좀 빌려서 샤워했을 뿐인데 언니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서서야, 이 방 샤워기가 정말 고장났어. 내 욕실 좀 썼다고 뭐가 문제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째째했니? 나는 비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범한 사람이라도 자기 연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빠는 편파적인 태도가 습관이 되셨다. 이제는 심지어 사건의 전말을 나에게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 집에 다른 화장실도 있잖아요. 얘 우리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조금도 조심하지 않고요. 전 상의를 벗고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안에 여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할 뻔했다고요.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알아들었니? 안 그러면 내 명성에도 좋지 않아. 그렇게 노출이 심한 잠옷을 입고서 동생이 형부에게 예쁜지 물어보는 게 그렇게 애매한 질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이 잠옷 시리즈를 언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구유묵 씨의 의견을 특별히 물어본 거예요. 예쁜지 안 예쁜지 보려고요. 얘 마음 씀씀이가 깊구나. 얘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오해할 뻔했잖아. 누나에게 선물을 주려면 누나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서서에게도 무례한 행동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얘 아버지는 내가 마음씨 착한 걸 안다. 길고양이가 다쳐도 안타까워할 정도인데. 고택 근처 길고양이 말인데 제가 분명히 봤어요. 이가 막대기로 그 고양이들을 쫓아내는 거로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죠. 화내지 마. 방금은 소리 조절 중이었어. 화난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사진 몇 장 찍어서 SNS에 올릴게. 많은 네티즌들이 투표하게 해서 내 이런 행동이 진정한 본성인지 아니면 추파를 던지는 건지 보자고. 이는 당황해서 몸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서둘러 방으로 뛰어갔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서야,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라. 내가 감히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오늘 밤으로 우린 부녀 관계를 끊는 거다. 아빠, 서서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집가스를 잠그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나? 아파트 관리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되잖아. 서서야, 모처럼 집에 왔는데 며칠 더 있다가 가라. 예징천이 너한테 큰 선물 준비했다고 하던데. 아빠는 능숙하게 좋은 아버지 역할로 전환했다. 그동안 아빠는 흐느끼는 예의를 달래면서도 우리와 관계를 풀려고 애썼다. 꽤 바빴던 셈이다. SE 고택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끈적했다. 내 동생 예징천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철없는 소년의 기운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 위선적인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사악하게 눈썹을 치켜뜨고 이 옆 소파 깊숙이 털썩 앉았다. 그 순간 이의 얼굴 근육이 확연히 경련했다.
떨어지려던 눈물이 억지로 눈꺼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병원에서 내 동생에게 죽은 개처럼 끌려나갔던 이 여자는 지금 동생을 보자 지가 고양이를 만난 듯 손끝까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나는 식어버린 차를 느긋하게 한 모금 마시며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듯 방금 전에 물에 젖은 연극을 다시 이야기했다. 나는 이것이 그저 이야기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A의 뺨을 때리는 듯했다. 원래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은 지금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눈동자는 통제 불능으로 위로 치켜 올라갔다. 내 동생 예징천은 비웃으며 A의 코를 가리키며 뻔뻔한 친구가 혹시 너 아니냐고 물었다. A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먹구름 낀 하늘처럼 먹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우리 아빠, 그 편애하는 부처님은 드디어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맹렬히 탁자를 치며 일어섰고 원목 탁자 위에 찻잔들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걸고 그의 소중한 사생아 A가 절대 그렇게 악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가 A를 집에 데려온 날 이미 하수구에 버려졌다. 내 동생 예징천은 더 대단했다. 바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아빠, 만약 그 여자가 정말 뻔뻔하다면 아빠는 똥이라도 생방송으로 드실 건가요?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했고 목의 핏줄은 지렁이처럼 붉어져 나왔다. A는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가 고장났으니 무사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나 위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는데 하지만 구이목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몬의 찬바람처럼 차가웠다. 초소형 은미 카메라. 구시 그룹 내부에서 개발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이 몇 마디는 마치 벼락처럼 A의 등골을 그대로 강타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갑자기 수축했고 숨소리는 가쁘고 흐트러졌다. 나는 기세를 몰아 마지막 세기를 박았다. 자물쇠를 따고 침입해서 기밀을 훔쳤어. A, 너는 예씨 가문을 망하게 하려는 거잖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딸이 방탕한 건 용서해도 누군가 자신의 돈주머니를 건드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그가 A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원수를 보는 눈빛이었다. A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나무통에서 콩 쏟아지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물쇠를 땄다는 것을 인정했고 월세를 숨겼다는 것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형부를 유혹하려던 추악한 쑥샘까지 인정했다. 감옥에만 가지 않는다만 자신이 창녀라는 것도 기꺼이 인정하려 했다. 이것이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던 딸이고 그가 목숨 걸고 보증했던 순진한 꽃이었다. 마지막으로 내 동생이 그 위선적인 쑥샘을 폭로했다. 무슨 첨단 감시 카메라가 있겠어. 그건 그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뿐이었다. 거실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빠의 채모는 산산조각 나 바닥에 짓밟혔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심의 씨앗은 이미 이곳에게 뿌리 내렸죠. 신뢰라는 건 한번 금이 가면 전자 잠금 장치로밖에 메울 수 없어요. 아빠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몸은 정직했죠. 집 전체의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렸으니까요. A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속병이 날 지경이었을 거예요. 식탁은 그녀의 연극 무대가 됐고 그 속셈은 한눈에 꿰뚫어 봤죠. 예전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었지만 이젠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아빠는 태극권을 하듯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늙은 여우가 온라인에서 허풍을 떨었죠. 착한 딸아, 2학년 때는 북극에 가서 오로라나 보렴. 그녀의 여우 같은 말들이 또 업데이트됐어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꿈을 위해 고생하는 것만 사랑하죠. 귀에 거슬리는 긁는 소리가 들리자 독설가 동생이 반격할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었죠. 한마디로 그녀의 서툰 연극을 꿰뚫어 봤어요. 그러면 아빠를 대신해서 예시 그룹의 회장이 되겠다는 거네. 이 연기력 좀 보세요. 충성심을 보이려고 심지어 회사를 국가에 기부할 수도 있다고 했죠. 결국 아빠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그야말로 양을 내 입에 넣어주는 꼴이었어요. 욕심도 참 많지. 걷는 법도 제대로 못 배웠으면서 바로 날아서 부장이 되겠다고 난 속으로 비웃었죠. 내 실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직장 내 희망 고문 2번째.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듣더군요. 정말 매니저 자리가 자기를 기다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녀에게 가르쳐준 첫 직장 수업. 자료를 인쇄하랬더니 종이 꽃가루를 만들지 않나. 커피 한 잔 타오랬더니 내 얼굴을 망가뜨릴 작정으로 뜨거운 온도를 가져왔더군요. 정말 대단한 아이요. 청소를 시켰더니 내 사무실을 진흙탕 레슬링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낙하산은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건 아빠가 나에게 직장 내 거대 아기를 낙하산으로 보냈다는 거죠. 이런 비상한 재능은 언니 나도 정말 놀라게 하네요. 그야말로 논리 천재예요. 내가 못 보면 모든 도장이 다 찍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난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죠. 훌륭한 동생. 넌 정말 최고야. 증거는 엄격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난 늘 준비 없는 싸움은 하지 않으니까요. 드라마 시청, 책임 전가, 조기 퇴근. 이게 어디 비서요. 조상을 모셔온 거지. 아빠의 친딸 필터는 산산조각 났어요. 명의 회복할 실마리조차 못 찾네.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 자기가 생산팀의 당나귀처럼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 후보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 안타깝게도 손발이 너무 느려 터졌어.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 에이, 너는 기계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일에 돈을 지불하는 걸 거부해. 회사는 내가 소꿉놀이하는 곳이 아니야. 그녀의 논리는 항상 자기가 울기만 하면 온 세상이 자기를 봐줘야 한다는 거야. 내로남불 아빠가 또 등장했어. 영원한 편파 판정 챔피언.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나는 이 두 연기파 배우에게 신경 쓸 가치도 못 느껴. 중요한 부분이야. 알고 보니 구이묵이 그녀의 진짜 꿈이었대. 이런 좋은 일이 다 있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놔두고 굳이 그룹 지옥으로 기어들어 오다니. 아가씨, 구이묵에 대한 오해가 아마 은하계만큼 클걸. 나는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어. 그래, 잘 가라. 아멘. 내 동생은 너무 놀라 턱이 빠질 뻔했어.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지옥 모드에 도전하겠어. 굳이 그룹 생존 법칙은 거기서는 게으른 사람을 키우지 않아. 오직 슈퍼맨만 키우지. 구예넌이라는 별명은 수많은 야근 수당으로 쌓아 올린 거야. 내 약혼녀인 나주차도 싫어하는 업무 강도인데 기가 그걸 공짜로 하겠다고. 구씨 그룹의 수라장이 곧 열릴 거야. 에이, 행운을 빌어. 사실은 내가 구이목이랑 같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 걔는 요구하는 게 정말 많거든. 변태 같을 정도로 많아. 걔랑 나는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 안 해. 안 그러면 30분 안에 12번도 더 싸울걸. 걔는 양보 안 하고 나는 더더욱 양보 안 하니까. 처음에는 업무상 의견 차이 때문에 헤어질 뻔하기도 했어. 결국 3가지 약속을 정하고 나서야 평화로워졌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이목 전용 알림음이 울렸어. 기가 보낸 메시지였지. 서서 A가 사직서를 남기고 도망쳤어. 하지만 걱정 마. 모든 비서가 갖춰야 할 능력을 내가 다 교정해줬으니까. 내가 A를 다시 만난 건 SE 고택에서였어.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걔는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어. 가운데뼈는 툭 튀어나오고 볼에 애플존도 푹 꺼져 있었지. 정말 비참해 보였어. 걔는 아빠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 다시는 회사 다니기 싫어. 아빠, 평생 나 먹여 살려줄 수 있어? 회사 다니는 거 정말 너무 무서워. 매 순간 죽고 싶어. 차라리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 지경이야. 나는 좀 이해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리목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쪽에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내가 고려할 범위가 아니야. 됐어. 자업자득이지 뭐. A는 출근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학교도 가기 싫어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잠만 잤다. 심지어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언니, 정말 불쌍하다. 앞으로는 언니랑 따지지 않을게. 구씨 그룹에서 받은 충격이 꽤 컸나 보네. 사람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아빠는 처음에는 그녀를 계속 감싸주며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변하든 여전히 그의 소중한 딸이라고. 하지만 A는 곧 50kg에서 100kg의 뚱보가 되었다. 한 번은 그녀가 애교를 부리다가 아빠가 질식할 뻔했다. 일하러 가든가 살을 빼든가 아니면 시집을 가든가. 아빠는 완전히 대노했다. 달려가서 그녀의 모든 간식을 빼앗았다. 너는 모르지. 밖에서는 내가 돼지 같은 딸을 뒀다고 소문이 파다해. 내 언니랑 애진처는 다들 섬세하고 단정해. 내 얼굴은 지금 후덕보다 더 커. A는 아빠에게 소리쳤다. 하루 종일 외모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 내가 뚱뚱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잠을 못 자겠으면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 다시는 깨어나지 않아도 되게. 내 동생은 감시 실시간 영상을 나에게 보내줬고 그건 현장 생중계나 다름없었다. 집사등은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횟수가 많아지자 무감각해졌다. 구유목과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동생의 폭풍 같은 연락을 받았다. 누나, 큰일 났어. 아빠가 레이한테 밀쳐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그 빌어먹을 돼지를 잡아 가둬야 한다고. 나는 담담하게 그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아빠는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앞으로는 휠체어만 타야 할 거예요. 아빠의 비명은 처참하러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후 그는 우리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는 비굴하고 가련했다. 그는 예전에 A에게 회사 재산은 나중에 다 그녀의 것이 될 거라고 말했었다. 하반신 마비가 되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다니 진작에 뭘 했어야지. 몇 년 후 내 동생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인생은 행복했다. 구이묵과 나는 틈만 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했다. 그 골치 아픈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과거가 될 것이고 오직 내 곁의 사람들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보물이다.